다시 볼게요. 1번은요. 자,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있으니까 B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전류가 되겠고요. A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흐르니까 A는 전자가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 원자 핵 이런 거 이제 없으니까 원자 핵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서 2번이고요. 2번은 전자가 이번에는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네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전자의 이동 방향이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이고요. 전류는 그러면 반대로 B에서 A로 흐른다.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전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4번이고요. 3번 전압에 대한 설명은요. 전압은요. 전류를 흐리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수압에 의해 물이 흐르듯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물의 높이차 혹은 수압을 전압으로도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에 5번이고요. 4번 같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수도관은 도선의 역할을 한다. 맞죠? 전기가 흐르는. 스위치와 펌프 되는데요. 스위치와 밸브가 되겠고요. 펌프는 에너지니까 스위치가 되겠다. 아니, 건전지가 되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요. 물의 높이차는 아까 전에 이제 수압이었으니까 전압에 비유할 수 있겠죠. 답은 기억을 니을 3번이고요.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듯이 전류가 흘러야 전구에 불이 켜진다. 자, 5번을 읽을 때는요. 지금 500mA 연결되어 있으니까 0.5A라고 읽어야겠죠. 죄송. 네, 500mA 연결되어 있으니까 500mA에 있는 계기판을 보셔야 되겠고요. 눈금판에서 가운데를 보시면 되겠죠. 가운데 200하고 300 사이에 있으니까 300 사이인데 정확하게 한 240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240mA가 예. 맞는데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하면 0.24A로 단위를 환산해야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항상 미리암페어가 아니라 암페어 단위로 보통 이제 정리하게 될 거예요. 5번에 4번이고요. 전류계와 전압계 사용 방법인데요. 전류계는 무조건 직렬, 전압계는 무조건 병렬. 만약에 전압계를 직렬로 연결해 버리면 얘가 저항이 크기 때문에 도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전류계를 만약에 병렬로 연결하면 회로가 타버려요. 저항이 작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배울게요. 3번은 이제 전류계 플러스는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4번에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반대로 연결하면 바늘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회전한다고 했죠. 답은 5번이고요. 마이너스 단자 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하고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단자 값이 가장 큰 것부터 연결하는 거예요. 네, 6번에 5번. 다시 앞쪽으로 오시고요. 오늘 시험 범위는 아까 방금 했던 전류와 전압까지만 이제 시험 범위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이번에는 62페이지에 있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서 저항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옴의 법칙으로 정리해 볼게요. 아, 나 이번 시험 자,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옴이라고 했었고요. 전기 저항에 대해서 정의는요. 전류가 흐르는 것,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옴 기억해 두시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저항의 정의는요. 1옴은 1V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모두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자라는 게 물질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혹은 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 원자들하고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그지? 원자들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애니까 그 사이사이로 전자가 흘러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터널이 넓어요. 그러면 전자들이 이동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지? 차들이 이동하기 쉬울 거 아니야. 근데 터널이 되게 좁아. 그러면 차가 이동하기 어렵잖아.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2번에 있는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인데요. 크게 두 가지, 물질의 종류와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이 있는데 우리는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다 별표 쳐놓고요. 물질의 종류는 한번 말했잖아요. 물질의 종류마다 저항값이 다르다. 왜?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예요. 1번은요. 물질마다 원자의 배열 그리고 원자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와 전자가 충돌한 정도가 다르므로 전기 저항이 달라진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겠죠. 그래서 도선의 단면적과 길이는요. 터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터널이
같은 길인데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아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차량의 흐름을 생각할 때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가 훨씬 더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거는 이제 도선으로 따지면 도선의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이 이제 작겠죠. 쉽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이 좁을수록 저항이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길이를 할게요. 도선이 똑같은 길인데 이번에는 한쪽이 더 짧아요. 반밖에 안 돼요. B에 비해서 C는 금방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근데 B는 C에 비해서 2배나 걸리잖아요. 그지? 통과하는데 많은 원자들이 부딪힐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길이는요. 도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정리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어차피 써놓으면 그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써놓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같이 정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쪽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은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단면적과 길이를 고려해요. 단면적은 넓어질수록 이제 저항이 작아진다.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이 좁을수록 저항이 커진다. 길이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짧다. 저항이 작다. 길이가 길수록 통과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원자와 더 많이 충돌하니까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저 오늘 어디까지 하고 싶나요? 62페이지까지만 해요. 63페이지까지. 쌤, 자, 그래서 물질의 길이와 이제 단면적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문제 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비례 반비례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정리하면요. 얘를 정리하면 길이는 반비례하죠. 길이가 짧을수록 길이는 비례하죠.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도 작은 거니까. 그죠? 길이가 클수록 저항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비례한 값이죠. 근데 단면적이라는 거는 단면적이 커지면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니까 반비례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저항이라는 값은요,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값이다. 그래서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은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치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길이는 비례하는 걸로 비율대로 하시면 되고요. 단면적의 넓이는 반비례하는 정도로 이제 비율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물질의 길이에 따라 돼 있는데요.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길이가 길수록 전자가 도선을 지날 때 원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커진다.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크다에다가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요. 단면적이 넓을수록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 쭉쭉 내려가서 저항이 작다. 작다에다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와, 그래서 밑에 이제 예를 보시면요.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1m짜리랑 2m짜리가 있는데요. A에 비해서 B가 2m로 2배나 늘어났잖아. 그럼 저항도 B라니까 2배로 커진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단면적은요. 같은 길이 1m인데요. A는 1제곱m고요. B는 2제곱m야.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2배 더 넓은 거잖아. 이제 단면적. 그러니까 반비례해서 B는 저항이 A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걸 만약에 한꺼번에 정리하면요. A하고 B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면 A는 1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오른쪽에 있는 B를 기준으로 할까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B가 A의 저항이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7번에 있으니까 6번,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그만해. 100점. 아니, 저 100점 맞으면 진짜 다 한 대씩 때려도 돼요? 100점
100점 맞으면 네. 네가 100점 맞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어. 그거 말고 쌤이 엉덩이 춤 춰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제가 100점 맞으면 쌤 엉덩이 춤 춰줘. 그럼 한 개 틀릴 때마다 그러면은 엉덩이 한 대씩 맞을까? 그냥 아이스크림 할게요. 아 나 진짜 100점 대신 맞을 네가 거야. 100점 못 맞으면 더 벌어야지. 그럼 쌤만 손해잖아. 아니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얘가 100점 맞으면. 아 왜냐면 쌤은 안 될 걸 아니까. 빨리 풀어. 6번은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물질의 단면적이 같아요. 단면적이 같으면요. 길이에다가 이제 비례한 값이 되겠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겠죠. 5가 되겠고요. 길이가 같아요. 이번에는 단면적은 반비례한다고 했죠. 단면적이 넓으면 전기저항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X, 5X가 되겠고요. 7번은요. 자, 길이는 이제 2배로 커졌죠. 그러니까 길이는 이제 분자에다가 2를 쓰시면 되고요. 2배 커진 거니까. 단면적은요. 반비례하는 값이니까 3배로 커졌으니까 이제 분모로 들어오죠.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길이는 비례하는 값이고 단면적은 반비례하는 값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3번 옴의 법칙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요. 옴이라는 과학자가 요거를 전류, 저항, 전류, 전압, 저항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조합을 해봤더니 이제 하나의 식을 나오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옴의 법칙은요.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라는 거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를 잘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전압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되겠니? 전류도 세지겠죠. 밀어주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값이죠. 근데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야. 막는 족구야. 그럼 저항이 크다는 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라는 값은요, 전하의 흐름은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하나하나 써보면요, 전류라는 거는 전압에는 비례하겠죠. 이렇게 전류를 잘 밀어주는 게 전압입니까? 그런데 전류라는 건요, 저항하고 비교했을 때 저항은 반대쪽에서 못 흐르게 잘 안 흐르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고는 반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옴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는데 기호로 표시해서 더 외우세요. I는 R분의 V 그리고 이걸 이제 변형한 게 V는 IR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속도 공식 외우는 것처럼 같이 좀 외워두시고 좋으면 될 것 같고요. I는 R분의 V 혹은 V는 IR 이거 같이 외우시는데 이거는 이제 비르라고 외우시면 돼요. 비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외우시면 뭐 자연스럽게 외우시는 거니까 보통 이제 요식을 많이 쓰긴 해요. 전류에 대해서 많이 구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I는 R분의 V를 외우시거나 비르 V는 IR을 꼭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지장 없고요. 이거를 해석하면 다시 정리하면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값이고요.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압하고 저항은 어떤 관계다? 비례하는 겁니다. 왜? 많이 밀어줄수록 우리가 물질에서 저항이 받는 힘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힘이 많이 밀려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자가 받는 힘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치? 저항값도 커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과 저항도 비례하는 값이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또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식이 나오면 또 그래프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I하고 V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전류 I가 있고 저는 기호를 쓸게요. 전압이 나와 있어요. I하고 V는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하는 그래프 위로 상승하는 직선 그래프가 되겠죠.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과 저항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전압하고 저항도 비례하는 값이에요. 이제 세 번째 있는 그래프는요. 전류와 저항이에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는 값이죠. 우리 이제 수학할 때도 배우셨겠지만 I하고 R에서 그렇게 포물선에서 내려가는 그래프는 반비례하는 그래프죠. 그렇지? 네, 그래서 얘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저항이 세면 셀수록 이 말은 저항이 셀수록 전류는 약해진다는 뜻이 되겠지. 그리고요. 전압이 세지면은
전류는 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요, 기울기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I 콜 V분의 1. 우리가 반비라는 그래프에서 포물선을 그려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직선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는 가로 증가 부분분의 세로 증가 부분이잖아요. X 증가 부분분의 Y 증가 부분. 그러니까 V분의, 그러니까 I하고 V를 비교했을 때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X분의 Y. 이게 I 콜 R분의 1의 V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R분의 1이 되겠죠. 그치? I하고 V에 대해서 식이 나와 있으면 이 기울기라는 건 앞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R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해석이. 자, 역수 상태예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저항이 A가 클까 B가 클까? 성모야, A가 크니 B가 크니 저항이 설마 이걸 몰라? 설마 이걸 몰라? 역수 관계잖아. 설마 이걸 몰라? 네? 말 좀 하는 거 들어보자. 설마 이걸 몰라? AD B니 설마 이걸 어? 와, 성모야 A냐 B니 B죠. 아깝네. 역수 관계니까요. 저항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낮아지겠죠, 그지? 왜냐면 분모값이 커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요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저항이 작아지면은 전류가 뭐 무슨 소리냐? 저항이 작다는 거는 같은 전압일 때 저항이 작으면요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는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B는 같은 전압일 때 전류의 세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저항이 센 거죠, 그치? 그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그냥 그래프를 보시고 수학을 잘하는 분들일 테니까 학생들이니까 나 같은 사람.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은 게 우리 역수값이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 굉장히 헷갈리고 시험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3번에 오음의 법칙에다가 별표 꼭 쳐놓고요.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거. 보통은 이제 요 세 개 값 중에서 2개 정도가 주어지니까 2개가 주어지거나 그래프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번처럼. 그래서 10번에서 x 값과 y 값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씩 구하는 거지. 지금은 i하고 v가 있으니까 r을 구할 수 있게,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풀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호로 정리한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I 콜 I분의 V.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요 기울기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R분의 1이라는 것만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는 R분의 1이다. 얘가 기울기가 된다. 기울기는 R분의 1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비례한다. 왼쪽에도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가운데 그래프는요. 아래쪽에 전압과 저항은 비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덜 중요한데요. 전압과 저항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뭘까요? 글쎄요. 전압과 저항에서 기울기는 I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전류와 저항에서는 반비례할 때는 통일선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 아래쪽에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거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밑에 있는 거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 그러니까 x축분의 y축이 되겠고 여기서는 전압과 전류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저항분의 1이다. 저항분의 1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기울기가 그래서 저항분의 1은 역수값이기 때문에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는 저항이 작고 나는 저항이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예, 오른쪽에 8, 9, 10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와. 나 이번에 진짜 100점 맞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근데 제한 시간 없어. 네, 오늘 진짜 100점 맞고 간다. 그래, 한 뭐 5시에 풀고 가라. 진짜로 맞으면 사주세요. 진짜? 그만하고 풀지. 100점이나 맞아.
근데 지금 이번에 뭐가 맞을 거 오늘 같아. 숙제는요. 오늘 저 뒤쪽에 중단원 기출 문제 있잖아요. 거기 우리 전류 파트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로는 마찰 전기부터 쭉 한번 풀어보세요. 30페이지부터 오늘 했던 부분이 아니 제가 목소리 좀 불러주세요.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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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까지 풀면 되겠구나. 30에서 38페이지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 있잖아요. 한번 풀어놓으세요. 연필 좀 질러주세요. 읽어주세요. 와, 쌤 진짜 잘생겼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하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니까 요거 정리하고요. 우리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기 파트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가시면 제일 어려운 파트가 전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문제를 좀 풀고 시작할 거예요. 자, 볼게요. 8번은요. 자, 몇 미리 암페어냐고 물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단위 확인 잘 해주셔야 되고 I = R분의 V에서 I는 R분의 V고 두 개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R은요 155이라고 돼 있죠. 숫자 그대로 155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1.5V 건전지 1.5V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150분의 1.5를 쓰라는 거고요. 이거는 15분의 1500 10분의 1. 아니네. 이니까 얼마? 10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0.01 암페어가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미리암페어로 표시하면 10 밀리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00분의 10입니다. 그죠? 미리 10 마이너스 3승이니까 처리가 되겠죠. 1000분의 10 혹은 0.01 암페어로 생각하신 다음에 고쳐도 돼요. 이제 더 편하신 방법으로 10mA. 항상 단위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 단어는 알겠지? 자, 9번은요.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V는 IR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전류의 세기가 현재 100mA로 되어 있어요. 100mA 되어 있으면은 암페어로 바꿔요. 그래서 0.1 암페어 곱하기 저항은요 100ohm이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0 곱하기 0.1이니까 10V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을 곱하면 안 돼. 100mA 아니야. 0.1A 알겠죠? 기준은 암페어예요 그냥. 10번은요. 저항의 크기가 몇일까 돼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R은 I분의 V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래서 숫자 편한 거 아무거나 잡아서 I는 현재 6으로 볼게요. 6A당 6A일 때 전압의 세기는 30V죠. 그래서 5 ohm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이제 수학적으로 기울기 구하다시 하셔도 되죠. x 증가분의 y 증가분 해서 그러면은 30분의 6이 뭐다? r분의 1하고 같은 거잖아. 역수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 r은 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아니 뒤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니 뭐 이상. 자,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있어요? 없군요. 아 자, 선생님. 책 집어넣으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니 솔직히 100점은 너무하니까 제 실력이 20점. 아니 그러니까 20개 어때요? 맞는 100점은 얼마니까? 네. 2개까지 봐. 두 개? 할만할지.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